안녕하세요. 취미로 퀀트의 김철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DAA 전략의 백테스트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VAA 전략에서는 투자하는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종목이 바뀔 때 그 수수료를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DAA 전략에서는 종목을 두 가지를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지 아직 구현을 하지 못해서 수수료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약간 부족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보유 종목이 두 가지다 보니까 이제 현재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익률을 두 가지를 합산해서 평균을 낸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지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지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더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날짜가 계속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이 영상이 공개되는 게 자꾸 미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소로 판단해서 일단 그 두 가지 정도는 제외를 하고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보시면 네 가지 정도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제가 VAA 전략에서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가장 마지막에 DAA 전략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중간에 나왔던 결과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종 결과만 궁금하신 분들은 건너뛰어서 뒷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네 가지 전략 모두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았고 이 네 가지 전략에서 고려되는 종목들 중에 가장 짧은 종목을 기준으로 그 날짜를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기준선에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UST라는 종목을 메인 종목으로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 날짜가 다 같아지니까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 짧아요. 이 비교 기간이.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VAA 전략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VAA 전략인데 일단 2011년 2월부터 기간이 채 10년이 안 됩니다. 좀 길었으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수익률 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고 연복리도 한 7%대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속도 마이너스 6% 정도면은 양호하죠. DAA 전략을 구현했을 때 과연 이 VAA 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죠. 이 할투 채널에서는 VAA 전략을 더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과연 제가 한 결과로도 그렇게 나오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 VAA 전략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공격자산 모멘텀 스코어가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난다면은 수비로 돌아가고요. 또 플러스라면은 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자산을 매월 말에 투자하게 됩니다. 공격 자산과 수비 자산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VAA에서는 공격 자산들이 모두 플러스를 이 공격 자산 선택에 맞다면은 DAA 전략에서는 일명 카나리아라는 기준 자산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 카나리아 자산들이 마이너스라면은 수비로 돌아가는 그런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이 설정에 넣어놨습니다. VWO 신흥국 주식이 고요. 두 번째로는 BND라고 하는 미국의 모든 채권을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략에서 공격 모드와 수비 모드를 선택하는 그런 조건을 이 카나리아 자산으로 대체한 결과를 우선 내본 거예요. 기본 틀은 VAA 전략이지만 공수 전환은 카나리아 자산을 이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월별 수익률의 그 배경색을 보시면은 이 약간 주황색과 노란색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은 VWO와 BND가 모두 플러스일 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둘 중에 하나만 플러스일 때를 나타내고요. 그냥 흰색은 둘 다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주황색이면 카나리아는 살아있고요. 노란색이면 카나리아는 이제 반쯤 죽어있는 상태고 흰색이면은 카나리아가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흰색 배경을 보시면은 여기에 투자되는 종목들이 이 파란색 계열이에요. 이 채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배경색이 어느 정도라도 있으면은 빨주노초 색의 자산의 수익률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VAA에서 공수전환을 이 카나리아 자산으로 선택해도 수익률은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률도 한 5%대. 근데 최대 손실폭은 약간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9%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VAA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카나리아 자산을 이용한 공수전환은 비교적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아마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카나리아가 반쯤 죽으면은 이제 50%만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하는 자산도 잘 나가는 자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1, 2등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 단계로 DAA 전략에서 사용하는 그 12개의 자산을 고려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정말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6개의 자산을 사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6개를 하려면은 소스가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일단 2가지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왜 2가지로 했냐면은 최종적인 DAA 전략에서는 12개 중에 2개를 사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2가지만 일단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략에서 이 투자하는 종목을 기존 4개에서 12개로 바꿨고요. 이 수비 자산들도 다소 공격적인 자산으로 바꿔봤습니다. 이 수비 자산은 최종적인 DAA 전략의 그 수비 자산이에요. 여기에서 중간에서는 이렇게 단기국채, 중기국채, 회사채를 사용했지만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수비 자산도 다소 공격적인 것으로 선택해봤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자산들만 바뀌었고요. 그래서 봤더니 수익률이 VAA에서 공수전환을 카나리아 자산으로만 했을 때보다는 약간 좋아졌습니다. 연복리도 5%대에서 6%대로 바뀌었고요. 최대 손실폭은 약간 커졌네요.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본다면요. 그래서 공격 자산들이 12개가 되다 보니까 이 모멘텀 스코어도 약간 어지럽고 이 색깔도 좀 칙칙해졌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와 같이 그 카나리아 자산들이 둘 다 플러스면은 주황색으로 나타냈고요. 이제 반쯤 죽었으면은 노란색, 둘 다 죽었으면은 이제 흰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배경색이 있는 동안에는 이 공격 자산들을 투자하게 되는데 노란색에서는 반쯤 죽었으니까 내 자산의 반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달 말 8월 말이 되면은 이 DAA 전략에 의해서 공격 자산을 살 것인지 수비 자산을 살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월말은 아니지만은 현재 8월 종가를 기준으로 이 결과가 나오긴 해요. 물론 월말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은 카나리아가 이제 반쯤 죽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8월의 배경색은 주황색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직전 월의 결과를 이제 땡겨가지고 이제 보기 좋게 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8월 기준으로는 다음 배경색인 이 노란색인 거거든요. 반쯤 죽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비중이 50%라고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이제 둘 다 죽진 않았으니까 8월 말에는 이제 공격 자산을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스코어를 보면은 뭐가 가장 높을까요? 나스닥 100하고 금이 지금 가장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 투자 종목이 이제 나스닥 100과 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 말이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투자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두시고 50만 원을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나스닥 100과 금을 동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50만 원을 또 반으로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만 원은 나스닥 100, QQQ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금 ETF를 사셔도 좋고 KRX 금 시장에서 금을 매수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두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격 자산의 수익률은 이제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이제 평균을 낸 그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VAA 전략에서는 매월 하나의 자산만을 매수하기 때문에 이 색깔만으로 그냥 알 수 있었거든요. 빨간색이면은 이제 미국이다, 노란색이면 신흥국이다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그 색깔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의 색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 1월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궁금한데, 신흥국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여기에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그것이 지금 제가 구현한 지표가 2% 부족한 이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켈러 박사님이 제안하신 DAA의 최종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공격 자산은 뭐 아까와 동일하고요. 소비 자산은 좀 더 공격적인 종목들로 채워졌고요. 12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사는데, 이전에는 이제 이 카나리아 자산 2개가 하나가 죽으면은 이제 비중을 50%로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뭐 아니면 도다, 둘 다 살아있으면은 공격 자산을 매수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죽으면은 이제 수비 자산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 자산을 안 사면은 수비 자산을 사는 거죠. 세 개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종목. 그래서 이 최종적인 DAA 전략을 구현한 것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결과입니다. 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4개 중에 가장 월등하고, 연복리도 8%대로 가장 크죠. 최대 손실폭도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더 감내하면은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DAA 전략을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동일한데요, 이 카나리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나타내주는 배경색을 보시면은 노란색이 안 보이죠. VWO와 BND가 둘 다 살아있을 때만 카나리아가 살아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죽으면은 이제 카나리아는 죽은 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WO와 BND가 모두 살아있을 때만 공격 자산을 매수하는데요. 12개 자산 중에 가장 잘 나간 2가지 종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시면 확실히 공격 자산에 들어가 있는 달이 적죠. 이 주황색 구간에서만 공격 자산을 보유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수비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나리아가 죽은 구간에서는 수비 자산 중에 짙은 회색, 미국 중기채 레버리지죠. 변동성이 크지만 수익률도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카나리아가 죽은 구간에서는 이 미국 중기채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 교체가 앞선 전략들보다는 그렇게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에 의한 영향도 좀 줄어들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2014년부터 2016년 이런 구간을 보시면 미국 초단기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현금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익률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수비 자산에 왜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자산을 선택했는지, 특히 이런 레버리지 종목을 택했는지 좀 추측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 공격 자산에 들어가는 달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수비 모드에서도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레버리지 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그 수익을 좀 보완하기 위함이 아닌가,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략에서는 그 8월 말에 공격 모드가 되어서 나스닥 100과 금에 투자하라고 알려줬었는데요. 여기에서는 BND와 VWO 2가지가 플러스가 돼야만 카나리아가 살아있다고 판단해서 공격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카나리아가 죽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말에는 수비 모드로 돌아서야 한다고 이 DAA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자산 중에 가장 모멘텀 스코어가 높은 미국 중기채 레버리지를 추천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기간이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10년이 안 되는 비교적 짧은 구간이지만 확실히 VAA 전략보다는 수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건 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손실폭이 좀 커진 것은 아쉽네요. 수익률도 높으면서 최대 손실폭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이 D가 디펜시브의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디펜시브 에셋 얼로케이션 해서 방어적인 자산 배분, 그렇게 되는 거죠. 카나리아 자산 두 개가 살아있을 때, 아주 확실할 때만 공격에 들어가고 하나라도 이제 비실비실 거린다 그러면은 방어태세 도입하는 거죠. 수비로 전환을 하니까 공격보다는 약간 더 방어적인 전략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AA 전략을 딱 봤더니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DAA 전략이 나오면서 이것도 더 좋아 보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든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두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전략을 같이 쓰고 싶다 하시면은 그 자산만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도 얼마든지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금을 절반은 VAA로 돌리시고 절반은 DAA로 돌리시는 이런 전략의 배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VAA와 DAA의 수익률의 평균 수익률을 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월별 리밸런싱 해주시면은 어떨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수비자산에 보시면은 미국 중기채 레버리지와 미국 중기국채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 보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구간을 보시면은 약간 검은색 구간인데 0.1%도 안 나오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초단기 국채 대신에 다른 채권 ETF를 써보면 어떨까 해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수익률을 건드려 봐야겠죠. 이 수비자산 중에 이 초단기 국채 SHV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 레버리지 ETF 중에 하나 골라볼게요. 가장 높은 레버리지 그 3배짜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그 UST보다 한 단계 높은 TYD라는 게 있네요. 초단기 국채 자리에다가 TYD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비슷할까요? 차트를 하나 옆에 만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 카피한 다음에 여기에서 수비자산 중에 SHV를 TYD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종목이 12개가 되다 보니까 지표가 표시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모멘텀 스코어도 참고로 한번 바꿔보고요. 과연 이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선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봤더니 확실히 검은색, 아까는 그냥 회색의 이제 중기국채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구간이 많았었는데 이 중기국채 3배짜리 레버리지가 편입되면서 더 많이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원래 DAA 전략과 이 미국 초단기 국채 대신에 미국 중기채 3배 레버리지를 선택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더 좋아졌죠. 연복리도 더 좋아졌고요. 그런데 이제 최대 손실폭은 역시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손실을 더 감내할 수 있으면은 약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신다면은 이 수산도 안정적인, 여기에서는 이런 레버리지 종목을 사용했지만 그냥 단기, 중기, 장기 그렇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수비 모드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2배, 3배 레버리지 채권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는 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률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젊으시다면은 이런 좀 약간 모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셔서 내가 그래 손실을 한 몇 프로 더 감내하고 나중에 더 큰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한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10년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손실을 좀 감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손실을 보면은 이제 잠도 못 자고 막 일도 안 되고 막 온 신경이 거기에 쏠리신다. 그러면은 손실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Defensive Asset Allocation DAA 전략을 백테스트 해봤습니다. 기간이 다소 짧고 이제 수수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제가 추후에라도 구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적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VAA 전략에서 그 레버리지 종목을 적용해서 테스트 해봤었죠. DAA 전략에서도 이 공격 자산들 중에 그 레버리지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찾아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격 자산에 레버리지 ETF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2배가 기본이고 3배까지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요거를 적용해보면 아마 최대 손실폭은 더 크게 나오고 수익률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레버리지 투자하면 안 된다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뭐 왜 자꾸 레버리지를 하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고 레버리지 종목도 잘만 사용하면 그리고 손실을 견딜 수 있으면은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자꾸 이제 레버리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종목을 돌리려면은 또 소스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그 기준 종목과 레버리지 종목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하려면은 또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다음 주에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DAA 전략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영상 보시고 이 부분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셨으면 알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켈러 박사님의 다른 전략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글로 해석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 할투 채널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제가 구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설명하실 수 있는 이런 좋은 전략이 있으면은 소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DAA 전략, 듀얼 모멘텀을 사용한 좀 실용적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VAA와 DAA를 전략도 이제 배분해가지고 동시에 가져가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소스는 공개를 해드릴 건데 약간 급조한 티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좀 길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올려드릴 테니까 직접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